그는 조용한 아침 산책을 즐기던 중 철로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큰 진돗개 한 마리가 홀로 굳은 채로 위험하게 철로 근처에 있었다. 이어진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고 가장 상처받은 영혼도 여전히 삶을 위해 싸울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아침 6시가 조금 지난 시간, 김인수,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지름길을 택했다. 하늘은 아직 회청색이었고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 근처의 철로는 조용했다. 적어도 1시간 동안은 기차가 지나지 않을 터였다. 그는 거의 매일 아침 이 길을 걸었다. 10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고요함이 좋았다. 하지만 그날 뭔가 이상했다. 철로 사이의 첫 번째 자갈길을 건너던 그는 갑자기 멈췄다. 약 15m 앞 철로 사이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개가 보였다. 큰 개였다. 처음에 민수는 개가 다쳤거나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개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살아 있었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진돗개였다. 먼지와 흙으로 덮여 있고 갈비뼈가 살짝 드러나며 한쪽 다리가 어색하게 몸 아래에 끼어 있었다. 묶여있지도 사슬에 묶여있지도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거기 누워 민수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깊고 경계하며 민수가 오랜만에 본 감정을 담고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민수는 천천히 걸음을 늦추며 몸을 숙였다. 이봐, 괜찮아. 그는 부드럽게 불렀다. 진돗개는 으르렁거리지도 짖지도 않았지만 몸이 긴장했다. 민수는 약 3m 앞에서 멈추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개의 눈은 그의 시선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잠시 개가 고개를 숙이고 턱이 떨렸다. 민수는 그 표정을 알았다. 공격성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이 개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포기한 것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던 지역 동물 구조단체에 문자를 보냈다. 캡션은 간단했다. 철로의 진돗개, 버려진 것 같음, 공격성 없음, 빨리 도움 필요. 몇 초 후 전화가 울렸다. 구조단체의 코디네이터인 박지영, 지영이었다. 그를 떠나지 마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곧 사람을 보낼게요. 하지만 당신이 그를 진정시켜야 해요. 45분 후면 기차가 다닐 거예요. 민수는 개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철로를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희미한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진돗개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여전히 누워 있었다. 민수는 다리를 꼬고 땅에 앉아 천천히 단백질 발을 꺼내 내밀었다. 배고프지?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이 포장지 쪽으로 향했다. 그러더니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23cm 앞으로 기어왔다. 오른쪽 뒷다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제 민수는 상처를 볼 수 있었다. 깊고 생생하며 아마 감염된 상처였다. 이 개는 기차에 치인 것이 아니라 아마 차나 더 나쁜 것에 맞은 것이었다. 천천히 친구 민수는 속삭였다. 괜찮을 거야.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고 숨도 거의 쉬지 않은 채 음식을 내밀며 계속 말을 걸었다. 마침내 진돗개가 앞으로 기어가 그의 손에서 발을 받아갔다. 그 순간 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희망이 민수의 가슴에 불을 붙인 바로 그때 철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차가 오고 있었다. 빠르게. 진돗개는 여전히 철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고 이제 헐떡이며 혼란스러워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리 와, 친구. 민수가 재촉하며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일어나야 해. 제발. 하지만 진돗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약한 것뿐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으로 망가져 있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개의 가슴 아래로 팔을 밀어넣었다. 진돗개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경고의 소리였지만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의 몸이 굳어지며 본능이 발동했다. 그는 아직 사람을 믿지 않았고 이제 믿음이 그를 구할 유일한 것이었다. 나를 봐. 민수는 점점 커지는 기차 소리 위로 외쳤다. 개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다. 거칠고 불확실했다. 너를 해치지 않을 개의 한 박자, 두 박자가 지났다. 그러자 진돗개의 으르렁거림이 멈췄다. 민수는 그의 가슴과 뒷다리를 잡고 이를 악물며 들어 올렸다. 진돗개는 무거웠다. 아마 36kg 정도였고 부상당한 상태였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뻣뻣했지만 물지는 않았다. 민수가 그를 들어 올리는 것을 허락했다. 기차의 경적이 울렸다. 민수는 뒤로 비틀거리며 진돗개를 반쯤 안고 반쯤 끌어 철로에서 벗어났다. 자갈이 그의 손바닥을 긁었고 무릎이 철로 가장자리에 부딪혔다. 금속을 통해 전해지는 진동이 그의 뼈까지 전달되었다. 그는 두 번째 철로를 벗어나자마자 기차가 바로 뒤에서 스쳐 지나갔다. 엔진에서 나온 바람이 그를 옆으로 쓰러뜨릴 뻔했지만 그들은 무사히 벗어났다. 민수는 자갈 위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진돗개는 그의 옆에 누워 가슴을 들썩이며 눈을 크게 뜨고 살아있었다. 개의 목에서 소리가 났다. 짖는 소리도 낑낑거리는 소리도 아닌 부드럽고 숨막히는 울음이었다. 민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개의 목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안전해. 15분 후 철로 근처의 진입로에 헤드라이트가 나타났다. 지영이 SUV에서 내렸고 수의사 테크니션인 이수진, 수진이 뒤따랐다. 그들이 민수 옆에 누워있는 개를 보고 멈췄다. 개는 마치 그림자처럼 살짝 민수 쪽으로 몸을 말고 있었다. 믿을 수 없어. 지영이 속삭였다. 그가 당신에게 만지게 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신히. 그래. 수진이 무릎을 꿇고 뒷다리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이건 심각해요. 며칠 전에 감염된 것 같아요. 탈수되고 굶주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수가 물었다. 지영과 수진이 눈길을 교환했다. 경상북도 일대에서 불법적인 뒷마당 번식가가 개들을 버리고 있다는 제보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지영이 말했다. 몇 마리의 진돗개, 모두 겁에 질리고 학대받았죠. 그녀는 다시 개를 보았다. 그리고 이 녀석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버린 개일지도 몰라요. 진돗개는 진정제를 맞고 지영의 차량 뒤쪽에 조심스럽게 실렸다. 문을 닫기 전 민수는 무릎을 꿇고 개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넌 충분히 버텼어. 개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손에서는 여전히 털과 자갈 냄새가 났고 머릿속에서는 기차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눈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서도 믿음을 선택한 눈을 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전화가 울렸다. 지영의 메시지였다. 그가 밤을 무사히 보냈어요. 밥을 먹고 쉬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 외에는 아무도 만지게 하지 않아요. 민수는 정오 직후 안동시 외곽, 숲 근처에 자리 잡은 조용한 보호소에 도착했다. 평소에는 문제가 있을 때만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문제를 신고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지영이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있었다. 다시 왔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은 감염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 중이에요.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건물 뒤쪽 구석으로 그를 안내했다. 거기에는 깨끗한 담요, 밥, 물이 준비된 큰 캔넬이 있었다. 안쪽 벽에 기대어 진돗개가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이제 깨끗했고 목욕을 했으며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발에는 연고가 발라져 있었다.
털은 여전히 얇고 군데군데 빠져 있었지만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는 이미 더 나아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 그건 여전히 조용하고 경계하며 불확실했다. 민수는 캔넬 옆에 쭈그리고 앉아 철창 밖에 머물렀다. 이봐, 친구어 그는 속삭였다. 걔는 움직이지 않고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지만 시선을 떼지도 않았다. 지영은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고 지켜보았다. 그를 처음 씻길 때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 이름을 말했을 때 귀가 움직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가 기억한다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선택했어요. 다음 20분 동안 민수는 별말 없이 그저 부드럽게 말을 걸며 개가 그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어느 순간 진돗개가 앞발을 철창 쪽으로 살짝 뻗었다. 완전한 걸음은 아니었지만 닿으려는 시도였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로비로 돌아와 지영이 서류를 작성했다. 그를 3번 스캔해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칩도, 목걸이도, 태그도, 이름도 없어요. 민수가 말했다.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신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강요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딱 맞는 이름이 떠올랐다. 유령. 지영이 고개를 기울였다. 왜 그 이름인가요? 왜냐하면 그는 거의 사라질 뻔했으니까요. 민수가 말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다음 날 민수는 집 냄새가 배인 수건과 자신의 냄새가 묻은 오래된 후드티를 가져왔다. 그는 그것들을 캔넬에 두었다. 유령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천천히 수건 위에 몸을 말고 후드티에 머리를 댔다. 마치 그것이 원래 그의 것인 양. 그 주가 끝날 무렵 유령은 민수가 방에 들어올 때 일어섰다. 매번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자주였다. 2주가 지났다. 유령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털이 작은 부분부터 다시 자랐다. 그는 여전히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했고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캔넬 구석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민수가 올 때는 앞으로 나와 심지어 문에 발을 올렸다. 그리고 조용한 수요일 오후 민수는 처음으로 캔넬 문을 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앉았고 유령은 앞으로 나와 그의 옆에 누웠다. 유령의 눈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뼈속에는 여전히 기억이 살아 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 기억이 그를 지탱하는 전부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믿을 수 있는 목소리, 그가 선택한 인간을 가졌다. 그리고 천천히 순간순간 그는 다시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알지 못했다. 그가 첫날 올린 게시물을 누군가가 보았고 그 누군가는 유령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바꿀 정보를 가지고 연락하려 하고 있었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새벽 2시 7분에 메시지가 왔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전화가 울리자 손을 뻗었다. 스팸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메시지 요청이었다. 당신 사진에 나온 게 제 옛게 같아요. 제발 이걸 읽어주세요. 설명하고 싶어요. 민수는 즉시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프로필을 클릭했다. 여성의 페이지는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에는 그녀가 진돗개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유령과 똑같아 보였다. 더 젊고 더 깨끗하고 생기 넘쳤다. 사진의 타임스탬프는 거의 2년 전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그의 이름은 바람이었어요. 제가 강아지 때부터 키웠어요. 이혼 중에 제 전 남편이 그를 빼앗아 갔어요. 그는 바람이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후로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부터 그를 찾아다녔어요. 민수의 위장이 뒤틀렸다. 그는 유령의 망설임, 다리 상처, 짖지 않는 모습, 항상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듯한 경계심을 떠올렸다.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다.
사랑받던 걔가 버려진 것이었다. 윤서는 더 많은 사진을 보냈다. 해바라기 밭에서의 바람이, 크리스마스 트리 옆 소파에 웅크린 바람이, 아기 요람 옆에서 잠든 바람이, 같은 눈, 같은 털 무늬, 왼쪽 귀에 있는 작은 흉터.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유령은 바람이었고 그는 항상 망가져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때 깊이 사랑받았다. 민수는 해가 뜨자마자 보호소로 차를 몰았다. 지영이 문 앞에서 그를 맞았다. 그 표정,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읽더니 코로 숨을 내쉬었다. 그녀 말이 맞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건 진짜예요. 그들은 바람이를 보호소 뒤뜰로 데려갔다. 바람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자신있게 움직였고 꼬리는 낮았지만 몸에 바짝 붙어 있지 않았다. 코는 시원한 아침 바람을 맡았다. 지영은 울타리 옆에 서서 팔짱을 꼈다. 마음에 안 들겠지만 그녀가 그를 만나게 해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가 기억할까? 민수는 풀밭에서 걷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멈춘 걔를 보았다. 벌써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서가 그날 오후 도착했다. 30대 중반,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가슴에 사진 액자를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며 눈물을 흘렸다. 바람아, 그녀가 속삭였다. 바람이는 멈춰 서서 고개를 기울이고 귀를 세웠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액자를 풀밭에 내려놓았다. 나야, 윤서야. 너를 잊지 않았어. 맹세해. 민수와 지영은 멀리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바람이가 한 발짝, 그리고 또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그러더니 낮고 부서진 소리로 낑낑거렸다. 그리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윤서는 그를 끌어안으며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람이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몸을 기댔고 민수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다. 1시간 후, 윤서는 민수와 지영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니 집에서 살아요. 공간이 좁고 마당도 없고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녀는 민수를 보았다. 그는 당신과 있을 때 차분해요. 당신을 믿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그날 밤, 바람이는 민수의 침대 옆갈개에 웅크리고 누웠다. 방은 고요하고 안전했다. 창밖에서 부드럽게 바람이 불었고 민수는 속삭였다. 집에 온 걸 환영해, 바람아.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은 마지막 도전 없이 오지 않을 것이었다. 누군가 위험한 사람이 아직 밖에 있었고 그들은 바람이를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윤서의 방문 이후 사흘이 지났다. 바람이 유령, 민수가 어떤 이름을 쓰든 걔는 둘 다에 반응했다. 그는 더 차분해졌고 반응도 빨라졌으며 밤새 침실 문 옆에 웅크리고 잠을 잤다. 더 이상 서성거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무언가가 그를 과거로 끌어당겼다. 큰 소리, TV에서 나는 낮은 남성의 목소리, 민수의 전화에서 나는 특정 벨소리. 바람이는 멈춰 서서 귀를 뒤로 젖히고 몸을 살짝 떨었다. 민수는 알아챘다.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묻혀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름일 수도, 치유되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었다. 돌파구는 조용한 토요일 아침에 찾아왔다. 민수는 뒷마당에서 밧줄 장난감을 던지고 있었다. 바람이는 쫓아갔다 장난스럽지는 않았지만 참여했다. 그것은 진전이었다. 그때 민수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타 지역에서 온 전화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김민수 씨입니까?
네, 최근 안동시 근처 보호소에서 진돗개를 입양하셨죠? 민수의 어깨가 굳었다. 누구시죠? 저는 이형석 형사입니다. 우리는 강현우라는 남자를 동물학대, 불법 번식, 무허가 개의 주간 이동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민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이름을 알았다. 윤서가 한 번 언급했었다. 우리는 그의 소유지에서 2마리의 개를 발견했어요. 둘 다 심각하게 저체중이었죠. 한 마리는 마이크로칩이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신분증이 없었지만 근처에서 당신 개의 이름이 적힌 개 크레이트를 찾았어요. 민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바람이 일하지 않으면 밥 주지 마, 우리 물어요. 그날 밤 민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바람이가 자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다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작은 근육 경련, 잠에서 나는 부드러운 헐떡임,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 민수는 손을 뻗어 개의 등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강현우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형사는 그가 살아남은 개들, 특히 그가 훈련시킨 개들을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틀 후 밤, 일이 터졌다. 민수는 늦게 장을 보고 돌아오고 있었다. 집 근처 길로 들어서자 그의 헤드라이트에 집 맞은편에 주차된 형체가 잡혔다. 검은색, 무표지 픽업 트럭, 창문이 짙게 선팅되어 있었다. 민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트럭이 출발했다. 그는 집을 지나쳐 한 바퀴 돌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트럭은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경계하며 꼿꼿이 서서 민수가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였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형사에게 전화했다. 그가 여기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증거는 없지만 봤어요. 개를 집 안에 두고 문을 잠그고 불안하면 바로 전화하세요. 하지만 민수는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보호 본능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서랍을 열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부드러운 가죽 목걸이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바람이. 그는 개가 깔개에 누워있는 곳으로 가서 옆에 무릎을 꿇었다. 들어. 그는 속삭였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너를 지킬게. 그는 목걸이를 개의 목에 조심스럽게 채웠다. 바람이는 귀를 움직이며 올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민수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부드럽게 앞발을 민수의 가슴에 올리고 그곳에 머물러 조용한 맹세였다. 그를 두려움으로 훈련시켰던 그 남자가 오고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는 더 이상 그때의 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자정 직후 바람이 바뀌었다. 민수는 늦게까지 보안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다. 트럭을 본 밤 이후 그는 집 모퉁이에 2대의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후로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그의 전화에 모션 알림이 떴다. 오전 12시 14분, 카메라 2, 측문. 민수는 재생을 눌렀다. 거기 있었다. 키 크고 덩치 큰 남자,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울타리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멈춰서서 집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화면이 잠시 깜빡였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 형체는 사라졌다. 하지만 민수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쿵쾅거렸다. 복도 끝에서 바람이는 이미 경계하며 앞 창문에 서 있었다. 그의 귀는 앞으로 향했고 눈은 밖을 고정했다. 그는 낮고 조용히 집중된 으르렁을 내뱉었다. 민수는 손전등을 쥐고 부츠를 신고 허리띠 뒤쪽에 작은 권총을 꽂았다. 그는 문제를 원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온다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고 바람이는 그의 옆에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따라왔다. 밖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바람은 기름 냄새와 또 다른 겉담 냄새를 실어왔다.
민수는 현관으로 나섰다. 강현우의 그는 어둠 속으로 불렀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가 부드럽게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러다 그를 찾을 줄 몰랐지, 안 그래? 그 목소리는 문 근처 그림자에서 나왔다. 강현우가 현관 조명 아래로 걸어 나왔다. 눈을 가늘게 뜨고 손을 살짝 들었다. 그건 내 개야, 강현우가 차분히 말했다. 내 것을 가질 수 없어. 그는 내 것이 아니야, 민수가 말했다. 더 이상은. 어쩌면 처음부터도 아니었을 거야. 강현우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내가 그를 훈련시켰고, 밥을 줬고, 보안 업무에 썼지. 내가 그를 훔치기 전까지 그는 내가 가진 최고의 개였어. 바람이는 민수의 옆에 단단히 서 있었다. 강현우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넌 아직 내 말에 따르지, 안 그래? 그는 한 번 손뼉을 쳤다. 바람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현우가 더 날카롭게 다시 시도했다. 바람이, 앞으로.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풀밭에서 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러더니 바람이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낮고 우르릉거리는 으르렁을 내뱉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고였다. 강현우가 반 발짝 물러섰다. 이제 충성하는 척하는 거야. 그는 침을 뱉었다.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걸 생각하면?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게 문제야. 너는 그에게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그는 개를 가리켰다. 그는 더 이상 내 도구가 아니야? 망가지지 않았어. 그는 자유야. 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멍청한 개나 마음 약한 바보를 무서워할 것 같아. 그는 코트 안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민수가 반응하기도 전에 바람이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막으려는 것이었다. 그는 강현우와 민수 사이에 서서 꼿꼿이 서 있었다. 귀는 뒤로 젖혀지고 몸은 팽팽했다. 하지만 그는 물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강현우의 영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현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그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무기도 피해자도 아닌 보호자였다. 바람이는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강현우를 무엇보다 두렵게 했다. 현관 조명이 깜빡였다. 민수가 전화를 들었다. 너 모습 다 찍혔어. 그가 말했다. 지금 내 땅에서 나가. 강현우는 둘 사람과 개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욕을 내뱉으며 물러섰다. 가져.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민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야. 다음 날 강현우는 무단 침입, 위협적 행동, 진행 중인 조사 명령 위반으로 다시 체포되었다. 바람이는 순찰차가 떠나는 모습을 창문에서 차분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민수에게 다가가 손을 핥았다. 평화, 감사, 집의 제스처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민수는 바람이에게 한 번 잃었던 삶을 그의 방식으로 되찾을 기회를 주어야 했다. 안동시 외곽의 언덕의 봄이 천천히 찾아왔다. 아침 공기는 따뜻했고 울타리에는 야생화가 피어 있었으며 바람은 소나무와 흙냄새를 실어왔다. 삶이 돌아오고 있었다. 조용히, 꾸준히, 바람이처럼. 강현우의 마지막 체포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사건은 확실했다. 보호소 기록, 윤서의 증언, 민수의 영상 증거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강현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초점은 여기에 있었다. 현관에서, 풀밭에서, 매일 저녁 그의 다리에 기대어 쉬는 40kg 진돗개의 차분한 무게에. 바람이는 더 이상 문을 바라보지 않았다. 큰 소리에 움찔하지 않았다. 이름 사이에서 얼어붙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누군가가 되었다 하니 어쩌면 그가 항상 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누군가였다. 그날 아침 민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물,
간식, 수건 몇 장, 몇 주 동안 사용하지 않은 목줄을 트럭에 실었다. 바람이는 주저없이 뒷좌석에 뛰어올랐다. 그들이 달리는 동안 민수는 창문을 내렸다. 백미러를 보니 바람이는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귀를 바람에 맡기며 눈은 편안했고 꼬리는 좌석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열린 길이 그에게 잘 어울렸다. 그들은 나무가 늘어선 들판에 도착했다. 윤서는 이미 넓고 야생적인 초원 가장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바람이의 뜀털 나는 작은 나무 간판이 있었다. 그 공간은 한때 폐쇄된 훈련장이었다가 윤서가 보호소와 협력해 트라우마를 겪은 개들을 위한 사적인 안식처로 바꾼 곳이었다. 민수는 트럭 문을 열었다. 바람이는 뛰쳐나와 공기를 킁킁거리다 멈췄다. 그러더니 햇빛 속에서 기억이 떠오르듯 천천히 윤서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며 눈을 반짝였다. 안녕, 바람아, 그녀가 말했다. 보고 싶었어. 그는 몇 초 동안 그녀의 가슴에 이마를 댔다. 그러고는 뒤로 돌아 민수를 보았다.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 둘을 번갈아 보았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가. 그리고 바람이는 달렸다. 열린 풀밭을, 들판을 가로질러 민수가 본 적 없는 속도로. 귀는 날아가고 발은 흙을 차올리며 혀는 내밀고 꼬리는 높이 들렸다. 자유였다. 울타리로부터, 과거로부터, 그를 정의하려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은 몇 시간 동안 머물렀다. 윤서는 바람이의 강아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는 탐험했다. 그리고 해가 나무 아래로 지기 직전 민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단순한 은색 아이디 태그, 그 위에 한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바람이. 그는 그것을 목걸이에 조심스럽게 달았다. 바람이는 부드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이 이름을 지켜야 할 때야. 민수가 속삭였다. 그의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내 것이니까.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창문을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바람이는 뒷좌석에 누워 한쪽 발을 좌석 가장자리에 걸쳤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곧장 현관으로 달려가 담요 위에서 느린 원을 그리며 털썩 누웠다. 깊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는 그의 옆에 앉았다. 말 없이 평화롭게. 때로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때로는 고요가 대신 말해준다. 어떤 흉터는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올바른 손길 아래에서는 아픔을 멈춘다. 그리고 올바른 집에서 가장 망가진 마음도 다시 온전함을 느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개와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믿는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구조는 중요합니다.